1980년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최적대 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는 헌법 제39조에 따른 것인데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전국 11개 시도별 의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 참석대 의원 2,525명 중 찬성 2,5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전두환 후보가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새 시대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진 1980년 9월 1일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베풀어진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경축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취임식 전에는 산부 요인과 외교 사절들을 비롯한 9천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을 환영했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나는 강제해직됐습니다. (46년) 전 5월 광주가 외로운 투쟁을 하던 그때 나는 지금은 없어진 TBC 동양방송의 6년차 방송기자였습니다. 민주언론 창달의 기수로 지금은 비슷한 시기에 강제해직된 언론인들과 함께 19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죠. TBC 석간. KBS는 그때 1970년대 말부터 80년 5월까지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와 검열 속에 언론인들은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기에 차라리 쓰지 않겠다며 제작법으로 저항했고 (5.18) 직후 그해 10월까지 수많은 언론인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5월 18일 그런 그 계엄군들의 박달로 몽둥이 폭행 온갖 그 가혹행위가 터졌는데도 한 줄도 보도가 안 됐고요. 5월 20일 그때 동아일보 석간이었습니다. 5월 20일 석간의 광주 일원의 소요 아주 어려운 한자 소요 얼마나 어려운 한자입니까? 요새는 쓰기도 않는 말인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 사설을 게재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했어요. 우리 차라리 사설을 안 쓰겠다. 전 사원이 전 기자가 다 사표를 내고 그 중에서 이제 합수법 명단에 의해서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강제해직을 시켰고 한국일보 게시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8명 정도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의원 면직자. 저 지금도 기억해요. 8월 1일자로 의원 면직.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8월 1일자로 80년 8월 1일자로 해직이 되었고 저희 이제 사촌 시누이도 그때 코리아 헤럴드 문화부 기자였는데 저희는 이제 5.18 관련해서 이제 3명이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구속이 됐었고 저하고 이제 사촌 시누이는 이제 강제 해직이 됐었어요. 80년 5월 광주가 봉쇄된 동안 전두환 신군부의 탄압 속에 국내 언론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광주의 참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모든 언론인들이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릴 수 없다면 차라리 펜을 꺾겠다며 생존을 걸고 결기를 보여준 이들을 기억합니다. 김준범 기자는 동양방송 시절 제 동료이자 후배입니다. 46년 전 광주의 참상을 직접 보았고 불과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저와 함께 강제 해직됐습니다. 여기 그때 내가 전남도청을 들어갔어. 여기를? 그때가 아마 25일인가 그럴 텐데. 그럼 이제 다시 이곳에 서니 그해 5월 광주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니 옛날 상무관이 잘 안 보이는데. 저쪽이라는 거야. 저쪽. 아 저쪽에? 저쪽. 뉴스 화면에서 봤던 바로 여기가 거기로구만. 늙은 어머니 관 붙잡고 대성통곡고 그러던 관들이 있던 데가. 관들 질비하지. 질비하고 거기 태극기 덮어놓고. 아휴. 어마어마하지. 여기 참 들어갔을 때 한번 뭐라 할까 그 참 끔찍해. 뭐 이게 왜냐면 이건 전쟁 때나 있을 법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백주대로에 보니까 그냥 혼비백산이지. 정신이 없어. 그래. 이게 도대체 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 그걸 본드로 내가 그냥 잠을 못 잤다니까. 그럼 눈을 감으면 계속 영상이 떠올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밝혀진 거라게 뭐 다 밝혀졌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직도 그럼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아.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후대가 짊어지고 가야 될 역사적인 과제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전두환이고 참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용감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지니고 있었는데 40여 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어제도 보니까 뭐 북한군이 어째? 나 이걸 뭐라고 해? 요새 누구야 전 뭐라고 하는 놈 있잖아. 46년 전 패기 넘치던 젊은 기자는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광주로 향했죠. 그리고 이제 광주 시내는 이제 80년 5월이면은 내가 진짜 수습 기자인데 우리 여기 이게 한 선배가 좀 직계 선배야. 나하고 이제 사수조수 이런 관계인데 한조로 주조정실 뉴스 생방송 진행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보다 먼저 현장에 취재 간 선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정상적인 취재 기사를 작성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정보 보고를 해요. 지금 광주가 이런 상황이다. 어떻다 이런 걸 전화를 하면 받아 적어야 돼.
난 그거 많이 받아 적었어. 그러니까 받아 적다 보면 여기에 광주에 이런저런 지명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화내. 어디가 어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광주의 상황을 전화로 들으니까 참 시체말로 피가 끓어. 도저히 이걸 받아 적고 한가하게 있을 저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선배한테 그냥 할머니가 위독하다 보니까 광주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냥 얘기하고, 선배도 그냥,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래서 송정역에 도착해서 선배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합류를 해서. 취재팀. 취재 내려온 팀. 근데 27일 날 새벽에 내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그 카랑카랑한 여자 목소리가 난 지금도 생생해.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좋고 아주 생생한. 그날의 진실은 끝내 세상에 전하지 못했고 5.18 직후 우리는 강제 해직 언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A급은 아까 박하강 선배도 얘기했지만 A급은 회사하고 보안사하고 타협이 때 아니야. 우리 무조건 쫓아내야 될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막내로서 유인물 뿌린 게 몇 번이며 쫓아다닌 게 몇 번이며 그거 생각을 해봐. 광주 갔다 온 놈이 갑자기 들고 다니면서 선언문 뿌리고 다니면 그게 A급에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지. 선언문도 뿌리셨어요? 아니 그 막내 그거 다 했지. 다 뿌리고 붙이고 뭐 다 내가 했지. 아니 그 맨 막내인데 그러면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게다가 이제 지들이 나가면서 해직당하면서 당시에 이제 소문이 이른바 이제 취업 금지. 물론 나중에 사실적으로 이제 계엄정부에서 취업을 제한을 했죠. 이제 출근하라고 해놓고, 그럼 뭐냐면 죄송합니다. 취업을 취소합니다. 이런 거를 많이들 겪었어요. 저도 겪고. 그래서 이제 당시 거의 취업을 포기하고 지네들이 1984년 해직 언론인들이 이제 335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우리의 권익투쟁도 있지만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5.18이라는 건 단순히 지역운동이 아니에요. 그 광주, 부산이나 마산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민중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건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전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제주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거기서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쟁이 맞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타오른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군사정권의 몰락과 함께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꽃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이번의 발동은 최악의 이번 회기내에 5.18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슬퍼렇던 군부 독재 시대의 막은 내리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 5.18의 위상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을 민주주의 소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민주영령 앞에
이제 그 당시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 독재를 물리쳤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숨져간 민주 영령들 앞에 온 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2016년 겨울 전국의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당시의 촛불 항쟁은 30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과 닮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80년 5월 광주 항쟁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정의는 살아있음을 민주 시민들이 보여줬지요. 그러나 그 불빛이 채 식기도 전에 전두환 회고록이 세상에 나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5.18의 역사적 평가가 끝난 마당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불길했습니다. 왜곡과 망언으로 얼룩진 회고록에 곧바로 격렬한 항의가 쏟아집니다. 광주시민 분노한다! 전두환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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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있는 거야? 흑색 공작을 하고 있는 거야. 5.18 왜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4년 전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극운홍객 지만원 씨가 주장하던 북한군 침투설이 종합 편성 채널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은 5.18 왜곡을 집대성한 교과서 같았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폭동이니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까지도요.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 5.18과 북한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의 뿌리는 198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듯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주 침투를 노리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난파 간첩 이창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케 합니다. 때는 왔다는 듯이 북괴는 정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의 혼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 방송을 통해서 발악하는 선동 구호를 들어봅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정의의 애국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광주를 진압한 직후 방송된 대한뉴스만 봐도 전두환이 5.18과 북한을 어떻게든 엮어보라 했던 의지가 역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5.18 왜곡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6월 항쟁이나
부모항쟁 같은 경우는 색깔로만 있습니다. 근데 5.18은 하나 더 있어요. 전형의 땅 전라도, 호남에 대한 뿌리 깊은 비하, 지역 비하와 혐오에 대한 그 지역 차별, 혐오 표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족항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북한군이 와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북한군이 와야 해요. 오월 단체들과 고 조비의 신부의 조카 조용대 신부는 길고 긴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 회고록을 접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정말 참담함 이걸 느꼈죠. 삼춘 신부님도 그 어려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위기 기총수사를 정언해 내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성직자의 개인의 그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고소를 넘어서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두환이를 법정에 정말 세울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면 이것은 역사적인 소명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삼춘 신부님께서 분명히 이거 원하실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재판 초기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1년을 허송세월 보냅니다.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오만함에 시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냅니다. 야, 살인마 전두환! 정원들은 사이에서 풀리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재판받으러 올 때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책임감은 느끼지 않는지 쏟아지는 질문에 전두환은 짜증만 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까?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끝내 책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다음해 5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전두환 회고록 때의 불길함이 떠올랐습니다. 노력하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계엄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었던 1980년으로 돌아간 듯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46년의 시간을 건너 그날의 광주가 오늘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회와 전국의 거리에 모여든 시민들은 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 다시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구구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내란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다시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이 군사적 물리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5.18이 없었으면 12.3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고, 광주 정신의 완성태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달려가가지고 장갑차 앞에도 들어눕고 총도 잡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생겼다.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다 생각했고, 그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광주에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에 남아있다. 그걸 환기시켰다. 그래서 저는 5.18 정신이 비상계엄을 조기 해제시킨 힘이다.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 바로 5.18 광주항쟁이라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버티고 서 있는 것. 계엄 국면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책에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5.18이 빗장이 되어서 군인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그분들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발생한 지가 지금 한 46년대인데 이런 재판이 이제야 판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서 우리 후세들이 민주 어떤 인권에 대한 DNA가 심어져서 영원히 좀 번창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왜 중요하냐면, 5.18 왜곡하는 사람들이 위법의 행동을 넘어서서 이제 위헌적 행동으로 평가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의 근저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헌법적 차원으로 좀 고양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편적 민주주의를 지킨 하나의 시민항쟁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무산된 개헌이지만 이번에는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선 후보들이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었지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5.18이
자유,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피로써 지킨 그 숭고한 이런 항쟁의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는 5.18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의 민주 이념을 새기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그 헌법이 빈틈이 있었다. 비상계엄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민주주의의 완성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로서는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에 광주 정신을 분명하게 광주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새기고 또 그리고 헌법 77조에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을 줘야 된다. 지금 승인권이 없습니다. 해제권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회의를 못하게. 그런 점에서 개헌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할 때 참고하는 규범이 네. 본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전문에서 그 헌법 정신을 이끌어내가지고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5.18 정신을 거기에 넣어놓으면은 불이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합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헌법 전문에다가 넣는 것은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 또 후대에게 헌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건가라는 결론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난 개헌안에는 없던 부마 항쟁을 포함했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내세웁니다. 공감하는데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이게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찬성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만드는 작업인데. 반대로 돌아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건 찬성 12표. 옛 마산이 있는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 13명 역시 당론과 같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부마와 5월을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당리당략에 따라서 꼭두가시 노릇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날 역사적인 순간에 해직 언론인 동료들과 함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가 열린 지 한참이 지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들어오질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개헌의 최종 절차는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표결 과정에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개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혹시나 하는 기대는 점점 착잡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밖에 나가시죠. 소속 정당의 당론에 의미해서 저는 단체 행동으로 표기에 불참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이고요, 사건이고요.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마지막까지 12명의 의원이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개헌 투표할 기회를 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끝내 국민들의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이 개헌 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끝내 무산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6주년 기념식.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5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3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 50년 가까이를 참아왔는데 더 참으면서 묵묵하게 또 해나가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안 되면 또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야죠. 그럼 하는 겁니다. 대신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절대 멈춰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